코스피가 오르는데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개인들이 이기는 거냐, 외국인이 이기는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방송을 찍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하도 심해서, 이 변동성에서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주도주들은 무엇이 있나 좀 찾고 있었고, 여러 가지 그 공부를 좀 하면서 저도 좀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주가를 움직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첫 번째, 뭘 움직이느냐? 1번, 실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적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기간이 있습니다. 10% 성장, 20% 성장, 30% 성장. 성장의 가속도가 붙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성장 가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30% 성장하던 기업이 다음에 25% 성장, 그 다음에 20% 성장. 그러면 매출과 이익은 증가를 하는 게 맞는데 주가는 그때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장 속도가 주춤하는. 그럼 매년 10%씩 꾸준히 성장합니다 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아주 느리게 오르거나 안 오릅니다. 만약에 실적이 꺾인다? 이거는 하락의 신호가 되겠죠. 그러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현재 27년, 28년의 매출과 이익이 비슷할 거로 보고 있어요. 플랫으로 보거든요. 꺾인다는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건 성장 가속도를 원하는 거예요. 26년에서 27년 매출이 뭐 50% 성장했다. 그러면 27년에서 28년도 55%, 60% 성장하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사람들 심적으로는 좀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물론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게 메모리 가격이 내년에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도 미국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작년에 HBM이 이렇게 대박나고 D램이 이렇게 대박날지 대부분이 몰랐으면서 어떻게 올해는 내년을 다 알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엔비디아도 주가가 크게 출렁이면서 올라갔던 이유가 그래픽카드가 정말 수요가 있는 건가, 가격을 계속 인상할 수 있는 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계속 받으면서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변수로 놔야지 단정 짓고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대감이에요. 향후 수주라든가 기술로 인해서 기대감을 주는 경우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장 버는 캐시가 없어요.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으니까 5년 뒤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수주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반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받은 거에서 또 다음 수주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 주가가 또 재미없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죠. 세 번째는 대중심리입니다. 이게 전 가장 크다 보거든요. 지금 2026년 장은 대중심리가 많이 좌우하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특히 하이닉스 기준으로 200만 원 넘는 시점부터는 대중심리에 인한 장이라고 보는데 공포와 탐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에 출렁임을 만듭니다. 이거를 투자의 힌트로 삼을 수도 있어요. 실적에 상관없이 심리만으로 주가가 50% 빠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실적이 문제 없고 계속 성장할 거고 주가가 따라갈 거라 보는 사람은 이때가 박앤세일 구간이 될 거고요. 근데 대중 심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대중이 공포도 빠르게 전염되고 탐욕도 빠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본인도 거기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옆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다 뛰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같이 뛰더라. 이런 심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아마 그게 제가 유튜브를 찍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만 보면요.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있어요. 제가 선물로 나눴네요. 다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속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건데요. 지금 개인이 일주일 동안 4조 8천억 팔았고요. 외국인은 순매수를 2조 6천억 했습니다. 증시는 좀 반등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한 10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개인은 이제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개인의 공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공포를 욕심으로 바꾸려면은 그냥 이 정도의 흐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가 체인저가 나와야지만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선물에서 볼까요? 제가 또 한번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선물에서는 보다시피 조금 다르긴 한데 개인은 그냥 중립이고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냥 기관과 반대되는 포지션, 누군가는 반대를 취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보다시피 매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스피를 보면 랠리를 펼쳤던 작년 말부터 코스피 5천, 6천 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어요. 그쵸? 샀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포인트가 그때 딱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였기 때문에 여기가 반등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매물대 강한 거를 지지선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이때가 저가 매수의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외국인들이 사서 들어오는 게 정말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이 지금 거의 전고점 향해 있고 다 좋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메모리만 너무 값싸게 내려와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라는 그런 상식적인 이유들도 있고, 반등도 원래 한 번에 안 죽거든요. 2차 반등 한 번 더 가거든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구간이라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파는 거 아니야? 계속 사는 물량이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보면서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건데요. 저기입니다. 예, 제가 하나 펼게요. 예. 가장 열기가 뜨거웠었던 4월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2배로 뛰었던 시점인데, 이게 지금 제가 코스피로 보여드린 게 맞죠? 예. 요때였는데 두 번째 매물대가 딱 그때입니다. 코스피 7천에서 8천 사이입니다. 이게 중간으로 보면 7,500선 정도 되거든요. 이때 매물대가 두 번째로 두껍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결국 뭐냐면 7,500쯤 가면은 손실 계좌였던 사람들이 이제 손실이 사라지는 구간이 요 7,500 언저리에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외국인들이 수십조로 매도하던 시절이었었고 개인들이 열심히 사던 시절이니까 아마 이때 개인이 물린 자리라고 추정되는 거죠. 자, 그럼 심리를 볼 때 7,500 부근에서 다시 자신들이 산 가격으로 돌아오고 마이너스가 이제 다시 플러스가 되거나 0이 됐을 때 사람은 이제 본전 심리가 나와서 이때 매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7,500인 선일 때는 하이닉스가 가격이 얼마인 거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이게 왜냐면 그때쯤 되면 강한 매도세가 또 나와버려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시기를 맞춰봐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195만 원일 때 매물대랑 코스피 7,500일 때 이 선이 거의 일치합니다. 현재 하이닉스 가격이 157만 원 정도인데 이게 195만 원 부근 언저리에 가면은 또 강한 매도세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를 뚫으려면은 공포를 욕심으로 바꾸는 강력한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뭐 메모리 단가 인상 뉴스라던가 뭐 또 다른 호재들이 있겠죠. 이번에 뭐 엔비디아 호재처럼 계속 뭔가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질 거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은 좋아할 수 있겠죠. 예.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요겁니다. 네. 잠시만요. 예. 이건데요. 외국인들도요, 이게 보니까 지금 좀 이상해요. 5월에 190만 원 넘기면서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비중을 엄청 줄여나갔습니다. 뭐 리밸런싱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200에서 300만 원 사이 고점에서 열심히 매도를 해놨던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런데 190만 원대에서 외국인 지분이 한번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 나옵니다. 7월 15일이었었는데 그때 지분이 3% 정도 늘었었어요. 그리고 손실을 봅니다. 150만 원대에서 그만큼 지분을 다시 털고 나와요. 그게 7월 28일이에요. 13일 만에 손실 보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외국인이 그럼 이후에도 순매수 많지 않았었고 외국인도 단타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이번에 뭐 하고 있지만 지금 사고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보면은 다른 업종들을 또 많이 사고 있는 거고 골고루 좀 사기 시작했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는 거는 기관이 위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관들은 저점이라 판단하고 들어온 거고 외국인도 순매수를 받쳐주고 있지만 막 엄청난 정도는 아니다라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는 세력들은 어느 정도 매물대에 들어와서 저점이라 판단하고 먹고 나가려는 단타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단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195만 원이 매물대에서 뭐 그때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뭐 더 롱으로 포지션을 보여도 되는 거고, 그때 맞춰가는 걸 수도 있지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마어마 막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직시하고 미국 주식들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아,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sek터가 이런 흐름으로 갈 거야. 그럼 그 흐름에 맞게 내 기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판단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내 계좌에 파란불, 빨간불만 보고 올랐으니까 무조건 갈 거야, 마이너스니까 반드시 회복할 거야, 이런 두 가지 생각만 가지고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너무 나의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가격에만 모든 게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 중심에 맞춰서 들어와야 돼 라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흐름들을 맞춰 가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40%였는데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10% 됐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니까 뉴스들도 점점 약간 다크해지고 외국인들도 팔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니 뭐 꼭 본전 아니었지만 이쯤에서 팔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 그래도 아깝잖아, 10%더 먹고 마지막 손실마저 완전 지우고 나와야지 라고 하면서 아 내일 오르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당연한 일들이고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인데, 자꾸 자신의 어떤 마음에 맞춰가려는 행동들이 많아 보여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오르는 이유 3가지,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샀던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다른 포지션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